원주시청의 유튜브 홍보비 집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시장과 시정홍보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춘천을 찾았습니다. 국보인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월 쌍용리 인근 제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반려 처분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추석 명절을 맞아 춘천에 이어 강릉과 원주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상품으로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면서 비용을 지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긴데요. 원주시는 정당한 광고 집행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의 아저씨, 오토바이 안전모를 쓴 배달기사. 원주시가 안전도시 원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입니다. 최근 원주시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홍보하기 위해 집행한 홍보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원주시장과 시정홍보실장을 원주시청 공식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라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이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온라인 생태계를 왜곡하고 파괴시키는 행위이며 원주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원주시는 안전도시 관련 영상 2편을 홍보하기 위해 편당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영상에는 비난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말하는 영상 홍보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경우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이 광고 영상을 우리나라와 해외에 틀었다는 겁니다. 광고 영상에 건너뛰기를 누르지 않고 10초 이상 보게 되면 조회수로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원주시는 정당한 광고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시 안전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광고를 시행을 했고요. 이거는 조회수를 높이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노출 빈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같은 홍보 기법은 최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개인들이 개인까지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하죠.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범 내려온다 영상이 세계적으로 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4편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작비는 22억 6천만 원가량이 들었고 홍보비는 1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제작비의 5배가량을 홍보비로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사회에서 홍보 기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만 점이 넘는 미술품 기증으로 화제가 됐던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춘천을 찾았습니다. 국보인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먹으로 표현한 웅장한 산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물 한 개가 흘러내리는 한 폭의 그림을 보다 보면 마치 인왕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대표적인 수집품인 국보 인왕제색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의 5번째 순회전이 춘천을 찾았습니다. 국보와 보물을 포함해 수집품 283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5번째 전시지만 서울 등에서 열린 기존 전시와는 다른 점이 엿보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강원 별장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미술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맨 첫 공간에는 강원도 반다지를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에 동종 추월무늬 백자 항아리 일어나서 강원도 자연의 우직함과 넉넉함, 유유자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시 기간별로 만날 수 있는 작품도 달라집니다.
빛에 약한 서화 작품을 다채롭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중요 작품은 총 2번, 그리고 나머지 서화 작품들은 총 1번 교체가 됩니다. 특히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는 중요한 수성부도, 그리고 처음 소개되는 금리 금강산도까지 3번의 새로운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열리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기념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오는 11월 24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와 인접한 충북 제천시에 추진돼 온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관할 자치단체인 제천시에 민간업체가 제출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 반려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반려처분은 사업 예정지가 석회암 지역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미흡해 보완 사항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시설은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주민 2,000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쌍용 정수장과 직선거리 50m, 상수원 보호구역과도 인접해 영월 제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단체와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에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은 10일 강릉시 포남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마음 나눔 꾸러미 100개를 만들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는데요. 마음 나눔 꾸러미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상품으로 마련됐으며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 100가정에 전달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LG 헬로비전 영동방송과 포남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마음 나눔 꾸러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영서방송도 10일 원주시 봉산동 동원주 지역아동센터에서 마음 나눔 꾸러미 400개를 만들어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30여 개 원주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400가정에 전달됩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매년 평균 6천 건 이상 발생하는 벌쏘임 사고. 말벌의 왕성한 활동 시기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말벌의 주요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에 벌초를 진행하시면은 벌 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시간대에 특히 사고가 50%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향수와 화장품은 피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집 주변에서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피해야 안전합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긴 소매와 바지, 장갑, 모자,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는 필수적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벌 쏘임 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호흡곤란, 발진,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항히스타민제를 구매하시거나 말벌 전용 퇴치제를 구비한 후 벌초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땅벌과 쌍살벌, 말벌 등 말벌과에 속하는 종류만 수십여 종.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강하기 때문에 쏘이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민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쓰는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책상머리에서만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정책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목포 외달도의 바다자연정원인데요. 공원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말라 죽었습니다. 조성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공원입니다. 엉터리 배수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데 25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어촌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사업 예산입니다. 다른 지역 살펴볼까요? 이곳은 전북 고창 노동골 꽃정원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축제가 열렸던 곳인데 축제가 끝나고 한 달 뒤에는 이렇게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4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 화면 속 유리와 목재로 만든 건축물 뭐로 보이십니까? 충남 당진시가 다목적 광장에 만든 지하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비를 피하는 용도인데 8억 원을 들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경북 의령군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2달 전부터 관광 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3시간 기준 6만 원으로 책정하고 절반은 의령군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놀이장과 같은 마땅한 여름 휴가 시설이 없는 지역인데 한여름에 관광 택시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탁상 행정인 거죠. 국민이 내는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10일 낮 12시 10분쯤 영월군 남면 창원리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SUV와 1톤 화물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64세 A씨와 동승자 7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SUV 운전자 48세 C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0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330억 원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의료기기를 비롯해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134개 업체가 참가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된 기업과 바이어 간 수출 상담회에 1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19.6%가 증가한 수출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제천에서 평창 구간 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평창지역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평창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 대표, 민간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동기 평창군 번영회장이 초대위원장에 추대됐는데요. 이른바 제천 평창 추진위원회는 주민 수건인 제천 평창 고속철도 건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군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대외 홍보 강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평창군 번영회와 평창군은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천 평창 철도 사업 반영을 위한 건의문과 국민 8,133명의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도유 임도를 한시 개방합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임도의 길이는 춘천 등 4개 시군 136km인데요. 연구원은 한시 개방과 함께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훼손 행위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해난 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를 지급합니다. 도는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해 매년 추석마다 세대별 5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동해안 6개 시군 유가족 142세대 모두 7,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